오늘 할 부분은 요거 삼각비 한 번만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자, 삼각비라는 거는 어떠한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해놓은 걸 삼각비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하나의 직각 삼각형 내부에 있는 세 개의 선분 사이사이에 관계 비를 구하는 거를 이제 삼각비라 합니다. 그치요? 그래서 뭐 정의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냥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 삼각형, 직각 삼각형 하나를 짝 하고 그렸을 때 각각의 이름을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를 빗변, 기준각을 이쪽으로 했을 때 기준각에 대한 대변이 높이, 기준각의 대변이 높이, 기준각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밑변이 되죠. 여기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밑이라는 이 글자는 뜻이 뭐예요? 설마. 야, 당을 확 먹었더니 갑자기 골이 땡겨. 오씨. 수학에서 얘기하는 밑변, 밑면, 밑각이라고 얘기하는 그 밑이라는 애는 뭐냐고요. 야, 그럼 예를 들어 기둥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단순하게 기둥처럼 안 생겼지? 기둥처럼 생긴 애가 여기 있구나. 여기 기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원기둥이잖아. 원기둥의 밑면이 여기잖아. 그럼 왜 여기가 밑면이야? 니네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걸로 따지면 밑에 있는 면이 밑면이라며. 그럼 여기가 밑면인 건 알겠어. 그럼 여기는 왜 밑면이야?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눕히면 밑면이 어딘데? 얘는 옆면이라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밑면이잖아. 왜 밑면이야? 그럼 왜 그 이름이 밑면이냐고. 그 밑이라는 뜻이 뭔데? 이거 생각해본 적 없니, 얘들아? 높이랑 수직인 애를 밑면으로 해? 그럼 그 높이를 왜 하필 이쪽으로 잡았을까? 이렇게 높이를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밑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둥에서 밑면이라는 뜻 자체가 기준면으로부터 옆면이 되는 거고요. 기준면 사이의 사이 간격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변이 되는 거고, 기준변과 수직을 이루며 저 위에 있는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이라고 하는 애는 수학에서 말할 때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기준각에 대한 기준각 옆에 있는 애가 밑변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리 회전하고 돈다라고 하더라도 밑변이 항상 아래 위치하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밑변인가? 아니죠? 그치?
기준각이 여기가 90도라고 했을 때 기준각이 여기라면 밑변은 어디가 되는 거야? 옆에가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두 번째, 그 밑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라는 것까지 잡으셨고요. 크게 세 가지를 배우셨죠. 삼각비 세 가지, 뭐뭐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했었습니다. 읽는 발음은 그지 안 쓸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사인이라는 거의 뜻이 뭐라고요? 뭐분의? 빗변분의 높이예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탄젠트 A는 그럼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였죠. 이거를 기억하기 편하게 하라고 하면서 뭘 알려드렸냐면 필기체를 알려드렸어요. 사인이라는 거의 필기체는 뭐라고 쓰고 대문자 필기체는 실제로 뭐 요렇게인가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여기서 소문자는 얘가 잘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문자 S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쓰는 게 SA야. 맞을걸요? 저 글씨 잘 썼을걸요? 좀 앙필이긴 해도 그래도 꽤 괜찮게 쓴 걸걸요? 그럼 코사인은 당연히 코사인일 거고요. 탄젠트는 탄젠트가 되겠죠. 이거에 맞춰서 그대로 한번 적어주신다면 코사인은 어디? 코사인 획순도 그대로 코사인. 그러면 탄젠트는 어디? 탄젠트 라고 하시죠. 탄젠트. 사인은 사인이라고 해서 요 획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라고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우는 방법으로 따로 알려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뭘 알려드렸었냐면 제가 사인이라는 거의 뜻과 탄젠트라는 거의 뜻을 알려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이런 게 뜻이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다. 나 여기다 이 수업 한 적 없나? 내가 하도 이 얘기를 여기저기다 하고 다녀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들었어도 다시 들으시자면 탄젠트라는 영어 단어의 뜻 자체가 뭐라고요?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데요,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이라는 게 x라는 게 뭘 뜻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를 뜻하죠. y라는 게 보통 뭘 뜻하고? 세로를 뜻하죠. 그래서 결국엔 가로분의 세로. 그럼 저렇게 기준 각을 아래 구탱이에 놨을 때 가로분의 세로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분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값이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높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와 관련된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누구? 네, 사인 쩌리. 그죠? 사인 친구.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이제 막 구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각이 보이면 뭘 쓰고? 삼각비를 사용하고, 길이가 나오면 뭘 쓰고? 피타고라스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두 개가 다 나와 있으면 이제 뭘 하면 되고? 피타고라스랑 삼각비를 같이 쓸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서 기본 문제는 다 그냥 개념 요약이니까 생략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익숙한 정다각형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정사각형이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보통? 아닌가? 정사각형이 더 익숙하지 않나? 왜냐면 정삼각형보다 정사각형이 세상에 더 널리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도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럼 넘버 2가 정삼각형이 되겠죠? 아이 정삼각형 어떻게 그려? 정 1.7 1.7 예? 뭔 소리냐고요? 그러게요. 뭔 소리일까요? 3을 봐서 2로 나눠서 1.5에서 2.2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는걸? 쏠렸는걸? 왜? 더 키워줘? 그만해? 적당히 해? 내가 포기하나? 니네가 포기하나? 한번 봅시다. 1.7 1.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 이상해? 그러면은 이제 정사각형과 관련된 직각삼각형 하면은 뭐가 나오죠? 거기다 두지 마! 따따따따 카메라 조심해라. 정사각형과 관련된 직각삼각형 하면은 뭐가? 여기서 반 자르면 되죠. 반. 이렇게 반을 잘라서 보게 된다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나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한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나요? 45도가 만들어집니다. 니까 우리 피타고라스까지 기억하게 된다면 여기에 길이비는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1대 1대 루트 2가 되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삼각형과 관련된 각도 하면 60도가 떠오르죠. 그 60도를 한 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반을 잘라 보신다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니까 30도가 되니까 또 이런 삼각형 하나도 생기게 되겠죠. 위에다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30도짜리 60도짜리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60도와 30도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따로 기억을 했거든요. 그냥 아예 도형을 머릿속에 이제 그림으로 박아 넣어가지고 도형으로 박아 넣어서 저는 항상 아직도 저는 사인 구할 때 이렇게 구해요. 저걸로 구해요. 난 아직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나 아직도 이거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탄젠트 아직도 이거 하거든요. 이거 해요. 그래서 길이비를 기억하는 편이고 뭐 선택은 너의 몫, 너희들의 몫이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길이비가 제발 1대1의 루트 3 하지 마요. 왜? 크기 순서대로 가요. 그럼 보통 뭐예요?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그죠? 뭐라고?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오는 애가 빗변이 되도록 써주시는 게 덜 헷갈려요. 자, 그러면 이 도형들을 이용하여 사인과
코사인과 공간이 모자르다. 얘 지울게 잠깐. 이거 지우면 충분할 것 같아. 탄젠트에 대하여 30도, 45도, 60도짜리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30도라는 거는 어느 도형에서 1번, 2번, 3번, 2번 삼각형에서 사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은 그럼 뭐예요?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뭐가 되죠? 루트 3분의 1. 굳이 유리화하지 마시고요. 귀찮으니까. 두 번째 45도일 때는 뭐예요? 얘는 유리화하시는 게 좋아요. 왜 차별해요? 그러게요. 차별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규칙성과 관련이 있어서 60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 이렇게 채워줄 수 있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은 뭐 웬만큼 절반 정도는 진행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싫어하는 4분원이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요. 수 1에서는 4분원이 아니라 원이니까요. 각도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의 삼각비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범위 전체 내에서의 삼각비를 구하게 되실 테니까요. 마이너스 270도 뭐 이런 것도. 아이 신나. 벌써 설레. 재밌겠지. 표정이 아름다워 그냥. 사분원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 3학년 수준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미리 선행 수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선행 수준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일단은 먼저 중학교 수준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 고등학교 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맛보기로 보여준 다음에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이걸로 하세요. 하지만 이게 기억이 안 되면 이걸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 위에 점 하나를 연결하여 삼각형을 그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찾아요. 이랬을 때에 이 각을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데요. 골뱅이 모양 그 노홍철 발음. 노홍철이 너무 옛날 사람이 됐구나. 노홍철 시옷 발음. 막 그거 있잖아요. TH 발음이죠. 세타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타인데요. 네, 세타예요. 자, 세타라고 할 때요. 사인 세타라는 건 결국엔 어떻게 표현합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그죠? 빗변분의 높이.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라고 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라고 한다면 이 높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봐요. 각의 크기가 점점 내려갈수록 높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같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세타 값이 0이 되는 순간 사인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사인 0도는 0이 되죠. 그럼 코사인 같은 경우는 길이가 점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길어집니까? 1까지 커집니다.
그 다음 탄젠트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수준에서 설명을 하자면 보통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x는 1과 이 빗변의 연장선 사이의 교점의 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예? 빗변의 연장선 위의 점과의 길이를 탄젠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타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이거에 해당하는 교점의 좌표가 점점 내려가게 돼서 0도가 됐을 때는 똑같이 탄젠트 0이 나오겠죠. 반대로 증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은 계속 커져서 어디까지? 1까지 커질 거고 코사인은 점점 짧아져서 y축에 붙을 거고요. 탄젠트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x는 1과 저 빗변 사이의 교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90도가 되는 순간 빠딱 쓰죠. 그 빠딱 쓰게 되면은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교점이 안 생기면 탄젠트 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15개를 완성시켰는데요. 이걸 기억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규칙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이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냉간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다 싶으면요. 중간고사 직전에 요 한 줄만 좀 외우고 달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시면 나머지 다 채울 수 있어요. 왜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은 서로 어디를 기준으로? 45도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요렇게 돼야. 다음 탄젠트 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하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 높이를 뭐라 한다고요? 사인이라 한다고요. 밑변을 뭐라 한다고요? 코사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밑변분의 높이가 뭐라고요? 탄젠트라고요. 그럼 탄젠트가 뭔데요? 밑변분의 높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한 줄만 외울 수 있으면 그 한 줄을 외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뭐냐면 2분의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예요. 맞죠? 그래서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라는 걸로 외우신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주고 반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 탄젠트는 뭐 하시면 돼요? 1분의 0이니까 0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같은 값이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0분의 1 그딴 거 없어요 라고 정리가 바로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삼각비에 대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0도부터 90도까지 써드리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요걸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비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설명을 생각할게요. 라고 하면은 기본 설명 끝.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교과과정 외범입니다. 수1 과정을 해야 되는 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려고 하는데 수1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수1이 아니라 그 삼각비가 확장이 돼서 나중에 전체 각도에 대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의 정의를 새롭게 해요. 빗변분의 높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니네 나랑 원 했었죠? 저번 시간에. 세 번 빼고. 나랑 원 했었죠? 간단하게. 기억나냐? 원점을 원점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막 별로 얼마 안 걸리니까. 밖에서 교과,
시중교재로 수상 배우신 분들은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 다 배워오셨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 학원 내에서 배웠었으면 사실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은 수하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수상 과정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직접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는 X축과 Y축에 대하여 평행한 보조선을 연결하여 이 부분의 길이를 절대값 X1 마이너스 X2 이 부분의 길이를 절대값 X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2 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1 y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저번에 했던 건데요. 우찬이가 그래도 배웠을 테니까 우찬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원의 정의가 뭐예요? 뭐라고요? 혹시 원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떨어지는 점들의 모임. 정확하죠?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그 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떨어진 그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불러요?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럼 두 번째,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의의 점 P와 여기 정점, 정해진 점 A점에 대해서 요 임의의 점은 항상 X, Y로 잡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이 값이 바로 반지름이 나온다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깔끔하게 이쁘게 벗겨내고 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라는 요 식이 바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확인되시죠? 그럼 그 원의 방정식 중에서 정해진 원의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일 때 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값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죠? 이거 이용할 거예요. 자, 힘들구만. 아, 1도 아니야. 그냥 R로 넣을 거야.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의 중심 좌표가 원점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되죠. 이 식의 좌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했던 어디 갔냐? 그렸던 그 4분원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 할 수 있어요? X, 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요.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X요.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Y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수원에 나오는 삼각 함수에서의 삼각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사인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R분의 Y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뭐가 돼요? r분의 x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 값은 뭐가 됩니까? x분의 y가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값이 90도를 넘어가게 되는 여기서도 그 고유한 x, y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x는 여기서 음수, 양수죠. 양수, 양수죠. 여기 음수, 음수죠. 여기 양수, 음수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은 반드시 양수죠. 그럼 그렇게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X는 코사인을 대변하죠. 코사인이 뭐라고요? 양수요. 사인이 뭐라고요? 양수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이 뭐가 돼요? 음수요. 사인은 뭐가 돼요? 양수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은 뭐가 돼요? 음수요. 사인은 뭐가 돼요? 음수요. 대신에 탄젠트는 뭐가 될까요? 음수분의 음수라서 양수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분면마다 좌표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니네 계산할 때 이거 배우신 적 아마 있을 겁니다. 180-a로 구한다고. 둔각삼각형은 180-a로 봐요.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요 각의 크기가 이제 a라고 할 때 높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연장선을 막 그려가지고 여기가 180-a니까 이 높이를 구할 때는 이런 걸 이용해라 라는 문제로 나오잖아요. 필요 없고요. 잘 생각해봐요. 얘가 60도라고 해봐. 60도의 대칭인 애가 몇 도가 될까? 180도에서 60도만큼 뺀 값이 대칭이 되겠지. 그럼 60도와 대칭인 애가 몇 도가 될까? 120도가 대칭이 되겠지. 그러면 높이가 서로 어떨까? 높이가 같겠지. 높이가 같으면 뭐가 같을까? 사인이 같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거지. 라고 봐요. 그래서 사인 135도랑 사인 45도랑 같은 거고요. 사인 150도랑 사인 30도랑 같은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까먹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탄젠트라는 애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구할 수 있는 거 은근 많아요. 대표적인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로 풀어버리면 됩니까? 코사인을 구하고 탄젠트를 구한 다음에 그걸 곱해갖고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사인으로 구해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예요? r제곱이죠. 자,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볼까요?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식이 되죠? r분의 x제곱 더하기 r분의 y제곱은 1이죠. 얘 뭔데요? 코사인이요. 얘는 뭔데요? 사인이요. 그래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언제나 항상 1이 나옵니다. 같은 각의 크기라면요. 를 이용해서 하나만 구하고 반대편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수 1에서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거의 최대치거든요. 여기서 더 설명하려면은 막 동경, 시초선, 일반각, 뭐 이런 호도법 이런 것부터 설명을 들어가야 돼서 다 때려치고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뭐 요렇게 바꿔서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다? 사인 제곱 더하기 밑에 여기다가 쓸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랑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요 두 가지 정도는 이 두 가지 공식 다 수 원과정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끌고 내려올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아까 방금 전에 썼던 사인 180-a라는 둔각삼각형이 A가 둔각삼각형일 때 굳이 얘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인 A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가 똑같은 거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 사인 135도가 사인 45도랑 똑같은 거다라는 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요 세 가지의 팁 정도는 수 1에서 충분히 끌고 내려와도 괜찮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각비에 관련된 모든 개념에 대해서 기초 개념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번에 활용, 길이나 넓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아직 다 못한 그것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두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오답 정리 만약에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숙제하고 계시면 되죠. 그죠? 네. 그거 미리 해버리시면 되죠. 그거 30페이지까지라고 했잖아요. 프린트는 제가 좀 이따가 뽑아서 드릴 거예요. 뭐야? 아, 그거요? 그거 해도 되고요. 그게 이제 수상 연습이니까요. 그거 더 하셔도 괜찮고요. 이놈들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